이렇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동료 의사분들에게 욕먹을 것 같긴 한데 다초점 백내장 수술의 적정 가격은 입니다. 안녕하세요. 14년차 안과 전문의 백내장 수술을 2만 건 집도한 김선영입니다. 단일 의사로는 다초점 백내장 수술은 아마 전국에서 제가 제일 많이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초점 백내장 수술도 많이 했지만 아주 다양한 렌즈를 많이 접해본 의사로서 왜 백내장 수술 중에 다초점 렌즈가 이렇게 비싼지, 적정 가격이 얼마인지 이렇게 비싼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상세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원장님, 왜 이 백내장 수술 비용이 안과마다 달라지게 되는 건가요? 예전에는 단초점 렌즈여서 보험이 다 됐기 때문에 그 보험이 된 렌즈는 정부에서 정해준 수가대로만 받아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정말 좋은 기구를 쓰고 좋은 재료를 쓰더라도 정해진 수가만 받아야 돼서 가격이 다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보험이 되지 않는 수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좋은 렌즈를 쓸 수가 있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렌즈가 많이 달라지고 그거에 따른 수술 기구나 재료가 달라지면서 수술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백내장 적정 가격은 어느 정도라고 보면 좋을까요? 백내장 수술의 적정 가격은 사실 렌즈에 달려 있는데요. 그 렌즈가 백내장 수술의 전체 가격의 90%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초점 렌즈는 약간 병원마다 다양하게 좀 받을 수 있지만 그래도 30만 원 이내에서 거의 대부분 정해져 있는 수가이고요. 그 이상의 이제 다초점 렌즈를 하거나 연속초점, 그리고 난시용 렌즈 이런 렌즈들을 사용하는 것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이기 때문에 병원마다 수가를 다르게 책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대부분은 병원마다 많이 다르지 않고 렌즈마다 다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최신에 나온 렌즈는 비쌀 수밖에 없고 이미 과거가 된 그런 렌즈는 좀 저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백내장 수술 이렇게 고가로 좀 측정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 렌즈 가격이 단초점에 비해서 다초점 렌즈가 실제로 10배 이상 비쌉니다. 10배가 아니라 20배 정도 비싼 렌즈도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수술 가격도 그렇게 비싸진 것이고요. 그리고 다초점 렌즈 수술은 좀 더 까다롭습니다. 우리가 각막과 망막이 다 건강해야지 수술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의 관리도 훨씬 더 까다롭게 이루어져 있고, 나중에 백내장 수술을 하고 나서 건조증과 망막, 각막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철저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 그 차이입니다. 그런 가격적인 렌즈에 대한 성능의 차이가 있겠네요. 네. 가격이 싸니까 어차피 가까운 거 잘 보이니까 이 렌즈 해도 되나요? 라고 물으셨을 때 사실은 빛번짐이 좀 더 있거나 아니면 겉에서 보기에는 좀 반짝거리는 그런 증상이 보여서 이런 것들을 여성분들이 좀 싫어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렌즈 재질이 좀 더 이제 안전하지 못하게 변하는 현상을 우리가 발견했다든지 이렇다 그러면 최대한 좀 좋은 안전한 렌즈를 권유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비싼 렌즈지만 확실히 비싼 값을, 제값을 하기 때문에 그 렌즈를 좀 더 비싸더라도 권유드리고 싶은 마음이 개인적인 마음입니다. 원장님은 사실 백내장에 대해서는 꽤 자신이 있으실 것 네. 같아요. 맞나요? 네. 다초점 렌즈는 확실히 접하면 접할수록 정말 좋은 환자는 정말 너무 좋고요. 안 좋으신 분들은 안 좋을 수 있어서 렌즈를 교체를 해드리는 정도 있는데, 실제 교체한 저희 경험은 1000명 중 1명 정도 됩니다. 실제로 수술을 좀 하고 나서 불편하다 하지만 교체까지는 안 하겠다 하시는 분은 300명 중에 1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수술 전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좀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100명 중 한 5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100명 중 95명은 굉장히 만족하고 그 중에 절반 이상은 정말 수술하고 나서 삶의 질이 너무 높아졌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수술은 확실히 좋은 수술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좋지 않은 분들을 잘 선별을 해서 그분들한테는 이제 수술을 안 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겠고요. 그러한 경험치들이 아무래도 수술을 많이 하신 분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약간의 각막이 좋지가 않지만 다초점 렌즈를 수술하시는 게 더 만족도가 높을 것 같은데 이분이 좀 우려를 많이 하신다 그러면 교체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긍을 하신다면 저는 다초점 렌즈를 먼저 선택을 우선 하고, 그리고 1년 뒤에 만약에 좋지 않으면 교체를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도 거의 대부분은 교체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도 다초점 렌즈와 단초점 렌즈를 충분히 알고 나서 수술을 결정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보험도 되게 비용이 그런 축소됐다고 하는데 맞나요? 네. 실손보험이 예전에는 백내장이 있으면 수술 비용이 다 됐는데요. 그 수술 비용이 예전에는 20만 원가량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술 비용이 갑자기 2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 1000만 원 이상으로 뛰면서 이것을 보험회사에서
다 부담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그 약관을 마감을 하고 더 이상 백내장 수술의 다초점 렌즈 항목에 대해서는 보장을 하지 않겠다 라고 선언을 하게 된 거죠. 그래도 약관까지 바꿨는데도 안 되겠다 싶어서 보험회사들이 이거는 과잉 진료가 아니냐, 하지 않아야 될 환자들도 수술을 한 게 아니냐 하면서 심사를 굉장히 까다롭게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이유를 들어서 보상을 해주지 않게 된 거죠.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일어난 집단 소송의 가장 1위가 백내장과 관련된 소송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소송들이 이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험회사에서 이 수술은 다시 지급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재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백내장을 받으려다가 네. 미루고 계셨던 분들이 좀 피해를 네. 많이 보셨겠네요. 그래서 그때 4월까지 수술 많이들 하시다가 보험금 청구를 했는데 지급이 나오지 않으니까 5월부터는 그 지급이 되지 않는 소문이 많이 나서 백내장 수술을 하고 싶은 분들도 지금 미루고 있는 상태고요.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제 수술을 못하고 나중에 실손보험이 정상화가 되면 그때 수술을 하겠다고 미루고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 분들 중에서는 70세가 넘으신 백내장 수술을 꼭 해야 되는데 못 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꽤나 있어서 이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좀 빨리 지급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수술했던 환자분들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들은 실비 환자분들은 작년 3월 이전에는 실손보험을 적용받으셔서 수술비를 보상을 받으셨는데요. 그런데 그 이후에 환자분들이 똑같은 조건임에도 수술비 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받고 어떤 분들은 안 받았는지를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어떤 분은 50세인데도 받았고요. 어떤 분은 70세인데도 못 받으신 분이 있었고, 그리고 백내장도 천차만별이었어요. 백내장 수술을 꼭 해야 되는 분, 정말 누가 봐도 심한 분이 못 받은 경우가 있고, 오히려 이제 백내장이 심하지 않은데 이분은 노안 때문에 수술하셨는데 그분이 오히려 받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많이 들었고, 그래서 저희가 다 전수조사를 했더니 작년 3월부터 지금까지 백내장 수술을 받으신 저희 환자분들 중에 백내장 수술 보상을 받지 못하신 분이 15% 정도 있으셨습니다. 그분들이 과연 수술비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들을 좀 주장하고자 그분들을 이제 따로 모아서 제가 소송을 지금 집단 소송을 준비를 해서 소송을 실제 지금 제기한 상태입니다. 저도 이것은 승소를 하거나 아니면 승소를 하지 못하더라도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라도 이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안과에서 좀 이렇게 도움을 드려서 같이 집단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다초점 렌즈는 비싸기만 하고 빛번짐도 많고 부작용도 많아서 좀 걱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수술이고요. 단초점 렌즈 수술이 싸다고만 해서 좋은 수술은 절대 아닙니다. 비싸다고 해서 너무 부담스러워서 저 수술은 이제 안 하는 게 낫겠다라고 처음부터 그렇게 마음 먹지 마시고 이 수술이 얼마나 좋은지, 옵션이 어떤 게 있는지 충분히 설명을 듣고 나서 한 번밖에 못하는 이 수술을 신중하게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